선생님. 네. 수학도 물어봤는데 수능을 쉽게 출제하라고. 그리고 이제 국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국어가 정말 쉬워지는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어떤 식으로 국어를 대비하고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국어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 바깥에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어렵다 이랬던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 못 푼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수능도 쉬웠다라고 말하지만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이유가 시간 배분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킬러 문제나 좀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 어려운 제재들을 많이 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변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일단은 6월 모의고사 기조로 어느 정도 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왜냐면 이것도 많이 배제를 하고 구조적인 독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었고, 수능특강 안에서 나온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능특강 교육과정 내가 아니라고도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주는 게 친구들한테는 지금 정말 제일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년 수능도 지금 17번 문항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꽃게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반응을 보면 물론 어려웠지만 왜냐면 그 지문 자체가 막 그래프도 있고 좀 복잡하게 보여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3점짜리 문항을 좀 어려워해요, 독서에서. 일단은 이런 보기 문제 같은 것들을 어려워 보이면 그냥 넘어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아 그냥 넘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만약에 도저히 내가 시간 내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빠르게 넘긴 다음에 다 풀고 나서 다시 넘어와서 그 부분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거. 그리고 제가 6월 평가원 이제 총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배분에 대한 게 관건이 될 거예요. 만약에 시간 배분에 실패하면 이게 킬러 문제를 배제를 했든 안 했든 못 푸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좀 자잘한 실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적절한 것을 골랐다거나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이 정말 크게 좌우할 거예요. 특히 작년 수능에서도 이런 실수들이 크게 좌우해서 정말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 연계교재는 일단 교육과정 내로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교재에 대한 학습을 좀 꼼꼼히 해주시고,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작년 수능과 비슷해질 거니까요. 지금 시간 안배를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수능이 쉬워지다 보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럼 사설 안 풀고 특강하고 완성만 하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 안배 연습은 뭘로 해야 돼요? 저는 사설이나 기출문제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봐야지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되면 당연히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시간 안에 잘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계속 달고 뛰다가 모래주머니 없이 뛰면 되게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사설이나 이제 수능 완성도 실전편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간을 재고 좀 풀어보면서 내가 시간 안에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러면 내가 난이도가 좀 쉬워진다라고 하면 사실 다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시 보는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이 다 풀었네 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잡아두셔야 친구들이 시간 배분 연습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 풀지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안 돼요. 그거는 지금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싶어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로밖에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 난이도가 쉬워지면 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너스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보너스를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에 3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자, 근데 보너스가 100이니까 400만원어치를 내가 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300만원의 월급 안에서 열심히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쉬워졌으니까 쉬운 거에 맞춰야지, 보너스에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대신 보너스가 들어오면 그 보너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이은 이 정부의 발표로 정말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주변에서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아요. 막 이렇게 수업하는 거에 영향이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동요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거고 저희들도 어떤 조치를 취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믿고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방향들을 믿고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헛바람이 들지 않게끔 친구들이 나도 이렇게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니까 공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런 흔들림을 잘 이겨내고 내가 진정한 승자다. 우리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하는 방향 맞으니까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영상 통해서 계속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방향도 계속 잡아드릴 거니까요. 그 방향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